인생성형가 종영기입니다. 3월 1일입니다. 독립을 위해서 우리 선인들이 피를 흘렸던, 그리고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래부터 독립된 민족이요, 일제강점은 잘못된 것이다, 여기저기서 젊은이부터 나이 많은 사람까지 외쳤던 그날입니다. 이제 새학기가 또 내일부터는 시작되겠죠. 3월은 또 봄이기도 합니다. 청춘의 계절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면 부모들이 무슨 얘기 많이 합니까?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그 말은 곧 설이죠. 공부해서 남 주지 않는다.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남, 너, 그리고 오늘의 제목은 돈 벌어 남 주냐? 이렇게 우리는 나와 남과 부모, 형제, 국가를 나누는데, 공부해서 남 주냐? 또는 돈 벌어서 남 주냐 할 때 남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부모도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부모들이 어때요? 그래, 저 자녀들이 나를 남으로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내 것은 끝까지 주고 있다. 우리 또래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한테 죽을 때까지는 자산을 물려주면 안 된다. 상속에 대해서 상속 상자도 꺼내면 안 된다. 재산 있는 것도 다 밝히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돈을 쥐고 있어야 된다고 하죠. 서양보다 그게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부자면 자주 왔다 갔다 해서 충성 표시를 하고, 부모가 가난하면 받을 것도 없는데 뭐, 그래서 용돈도 잘 안 주고 찾아뵙지도 않는다고 하죠. 서양은 부모이니까 되게 그 연줄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는, 혈연이 그렇게 강하다고 하는, 충과 효의 나라라고 하는 한국에서 돈이 나와 남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본이기도 한데, 그게 부모 사이에서도 그래가지고 부모도 일찍 눈치채고 알아서, 그래, 너한테, 자식한테 나는 남이니까 내 것은 내가 주고 있겠다. 그리고 그것은 자기가 자업자득으로 얻은 바이기도 하죠. 왜? 공부해서 남 주냐? 하면 결국은 공부에서는 나만 차지하면 공부의 효과는 내 차지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기부에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인색하고, 부모, 형제한테도 인색한 측면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적어도 남의 부모는 안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남이라는 게 아주 많은 걸 포함해요. 나 빼고는 전부 다 남일 수 있고, 부모, 형제 빼고는 전부 다 남일 수도 있고, 어떤 지역을 빼고는. 그리고 국가 할 때 이 국이라는 건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가두고 있는 게 바로 울타리잖아요. 근데 울타리 속에 우리를 포함하려고 하잖아요. 우리를 포함하려고 한다는 것은 내가 우리 속에 들어가면 내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국가주의 또는 집단주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라 국자의 울타리 속에 있는 겁니다. 참가적으로 그러죠. 근데 경상도에서 그전에 나온 말 있죠.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인가? 그럼 경상도 사람은 전부 다 우리라는 이야기고, 거기에서는 나 하나 따질 것 없이 남 없다, 전부 다 나다. 그 나가 모여있는데 그 나를 싹 둘러싸고 있는 이 울타리 속에 들어있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다. 무슨 나가 있고 거기에 너가 있느냐? 우리다. 남이냐?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돈 벌어 남 주냐 할 때는 그 경상도에다가 돈 벌어서 다 주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아주 드물어요. 그리고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듯이 그렇게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나 빼고 다일 수도 있고, 부모 빼고는 전부일 수도 있고, 남이 친인척 빼고 또는 어떤 지역을 빼고는 나 아닌 전부 다 남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나에다가 미움만 하면 남인데, 이렇게 나와 남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인가 하는 게 어떤 지역에서 모든 사람을 묶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집안에서도 아까 부모가 내 거, 죽을 때까지 내 거, 내가 이거 주고 있지 않으면 나로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실존적 존재 확인은 내가 이 돈을 통해서, 재산을 통해서 하는데,
결국은 이것이 나를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고 자녀를 움직이는 것이기도 하다. 이거 없어봐라. 자녀들이 나한테 명절에 찾아오겠느냐? 생일이라고 뭐 알기는 하겠느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을 주고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돈이 나고, 그리고 돈 없는 나는 자녀가 남처럼 여기리라고 생각해서 나는 나를 챙겨야 된다. 그리고 나의 존재 확인은 돈을 통해서라는 좀 슬픈 이야기죠. 부모가 그만큼 자녀한테 남 취급받는다는 것을 잘 안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배운 사람들도, 재산 있는 사람들도 현대판 고려장을 한다고 하고, 핸드폰을 번호를 바꾼다고 하고, 또 이사를 가가지고 못 찾아오게 한다고 하고, 아파트 이름을 그렇게 영어로 복잡하게 붙이는 것도 시부모가, 친정부모가 잘 못 찾아오게 할 그런 국리라고. 요즘 뭐 세련되게 서양 걸 써야 더 가치도 나가는 것처럼, 값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사대문화적인, 이 서양 문화 추구적인 그런 차원 때문에 그러는데, 농담으로 우스개로 그런 말도 합니다. 왜 그러면 진짜 부모가 돈 벌어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냐?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에 말하는 너 잘 되라고 하는 거, 너만 알면 된다. 공부해서 남 주는 거 아니야. 너 잘 되면 된다 했는데 부모까지 제외되는데, 이렇게 커서 정말 잘 돼서도, 돈을 벌어서도 남한테 안 도와줘요. 타인한테. 그리고 어디도 안 줘요. 국가도 안 줘요. 왜? 부모는 나에게 도움을 줬기 때문에 남의 영역에 넣기에는 좀 걸리는 존재예요. 그런데 남은 내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떤 대학을 갔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대출 받으려고 얼마나 금융기관 가서 모욕을 당했는지, 그리고 고객들한테 갑질을 얼마나 당했는지, 그리고 10원 깎으려고 계약할 때 집주인하고 얼마나 줄다리기를 했는지, 이런 거 모르는 거예요, 남들은. 그 모르는 사람은 곧 나한테 기여한 게 아니에요. 내가 돈 버는 거 구경도 안 한 사람인데, 내가 계약서 쓸 때 와서 어느 날 썼는지, 무슨 내용으로 썼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전혀 내 성공에 기여하지 못한 사람, 공부나 돈 버는데 기여하지 못한 사람, 그런 이바지 없는 사람한테 내가 뭐로 돈을 줘요? 안 준다는 이야기죠. 국가 역시 마찬가지죠. 국가는 오히려 나를 괴롭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것은, 국가 돈은 먼저 부는 게 임자이긴 하지만, 나는 국가는 그렇게 믿지 못해. 국가에다 돈을 맡긴다? 그러면 어느 누구 적으라고, 어느 콩가루가 어디로 떨어지라고. 그거 믿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여를 안 했다. 국가에다 주어야, 남한테 주어야 표시도 안 나고 비생산적이고 그 사람들 감사할 줄도 모른다. 국가라는 막연한 실체에 거기다 주어가지고 그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몇 번 걸치면 그게 어떻게 어디로 갔는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감사하지도 않고 남들도 오히려 더 달라고 한다. 실제로 그래요. 어떤 기부를 하면은 왜 거기만 주냐, 우리는 안 주고, 친척들한테 나눠줘도 왜 저 사람은 1억을 주는데 나는 이렇게 몇백만 원밖에 안 주느냐. 미국의 한 독지가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내가 이게 돈을 어딘가는 이게 의미 있게 쓰려고 하는데, 기부를 하려고 하는데 당신들 좀 의견 좀 듣고 싶다. 좋은 기부처를 추천해 주시오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더니 제 1등으로 나온 게 뭐였겠어요? 나한테 주시오. 나한테 주는 게 가장 경제적이고 생산적이고 의미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돈을 간절하게 요구하는 줄 아냐? 나 조금만 밀어줘라. 조금만 밀어주면, 나한테 학비 조금만 보태주면, 나에게 사업자금 주지 않더라도 좀 잠시 빌려주기만 해도 그 돈이 하나가 열이 되고 100이 될 것이다. 그러니 나를 도와달라는 사람이 제일 많았대요. 그래요. 사람들은 주는 것보다 받는 걸 좋아해요. 근데 특히나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받는 거에 익숙해서 자녀 교육을 그렇게 하잖아요.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것이다. 공부해서 남주냐 하면서도 과잉 투자를 하잖아요. 대학에 가서도, 대학 나와서도, 우주 가면 40대, 50대까지도 자녀가
계속해서 무한 의존을 하고 부모는 계속해서 무한 책임을 지쳐나요. 그러다가 이제 지치면 자녀를 부모가 살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른바 노인 분노 살해입니다. 노인 분노. 노인이 참고 또 참다가 분노를 폭발시켜서 자녀를 살해한다 해가지고 노인 분노 살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가끔 나옵니다. 이게 뭐 좋을 일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인 일이기 때문에 신문에 많이 보도는 안 되지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왜 그래요? 계속해서 줬는데 정말 돈 벌어서 남 한 푼 안 주고 나 제대로 쓰지도 않고 떨어지는 옷 입고 정말 야가 빠졌다고 자린고비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자녀한테 다 투자했는데 30, 40, 50 넘어 내가 내일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때까지 계속 기대해 사니까 얼마나 그 인내의 임계점을 넘었으면 이런 슬픈 사건을 일으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건이 가끔 일어나요. 왜? 기대 사는 걸, 부모한테 기대 사는 것을, 부모한테 의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군사부 일체라고 해가지고, 자, 임금이나 스승이나 부는 하나고 군사부 일체고, 그래서 나는 부모한테나 스승한테나 이 나라 임금한테 기대어 사는 거, 의존해 사는 거,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책임을 질 거 아니냐, 났으면. 가르쳤으면 책임을 질 거 아니냐. 임금이면, 왕이면 무한 책임을 질 거 아니냐. 이런 의식을 우리가 그 군주국가 시대를 지내면서, 뭐 조선시대를 쭉 지내면서 그런 의식을 탑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로지 나 중심인데, 그것도 의존적으로. 나를 나눴으면 나라가 먹여 살릴 거 아니냐. 나를 제대로 가르쳤을 거 아니냐, 스승이. 그리고 부모는 무한 책임을 해가지고, 그럼 책임 다지려면서 뭘 보고, 무엇 하려고 나를 낳느냐고, 이렇게 얘기는 싸가지 없는 자녀들이 있대요, 가끔. 그 사람들은 왜 그래요? 자기가 태어난 거는 내가 내 부모 골라서 태어났느냐,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느냐, 그런데 낳았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하는 거 아니냐. 그것이 성인까지죠. 그래서 성인까지 책임 안 져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오랫동안 책임지는 겁니까? 송아지는 낳아가지고 그 다음날이면 걸어다니는데 독립이잖아요. 근데 자녀는 20년, 30년 걸리는데 그때까지 책임져준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 뒤로부터는 각자 도생을 해야 되고 각자 자립을 해야 되죠. 자립자족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결혼해가지고도 기대 살고 그 다음 손자, 손녀까지 도와줘야 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그러니까 자녀마저도 너 그냥 자립해서 살면 된다. 너도 남이다. 너도 딴 몸이고 나도 딴 몸이다 하는 의식을 부모들이 갖게 된 이유는 어찌 보면 바람직한데 자녀들에게는 그런 독립정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능력을 길러준 다음에 그렇게 이제 독립을 촉구를 해야 되는데 어릴 때 의존심을 길러주고 내가 너는 책임지니까 걱정 마. 계속해서 그런 신호를 보내고 야 이거 집 하나고 새끼 하나뿐인데 뭐 너를 굶기겠느냐 하면서 계속 그런 사인을 줘가지고 자녀를 무능하게 만들었다면 그런 부모라면 책임져야 할 필요도 있죠. 그리고 실제로 부모는 어떤 경우에든 자녀에 대해서는 적어도 무한 책임까지는 아니지만 절반의 책임은 져야 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래서 어디에다 기부를 합니까? 나나 국가를 안 주고 딱 지정을 하죠. 대개는 그 기부금 많이 주는 데가 대학,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약자들, 환자들, 그리고 어떤 가능성 있는데 뭔가 공부도 못하고 사업을 못하는 빈자들, 그리고 특정한 어떤 그 뭐랄까요 병을 가진 사람이라든가 특별한 상황에 처한 사람, 뭐 소년가장이라든가 또는 그 불치병 장애를 앓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을 지정해서 줘요. 결국 자립하기 힘들거나 아니면 자기가 공부에 한이 맺혀가지고 학교에 한이 맺혀서 조금만 도와줬으면 공부 잘해서 내가 전문가 됐을 텐데 하는 사람들은 대학에 줘요. 그러니까 대학도 어디다 주겠어요? 미달대학? 아니죠. 좋은 대학에 줘요. 이수영 씨라는 사람이 있죠. 서울대 법대 나왔는데 카이스트에다 주니까 서울 법대 동문뿐 아니라 서울대 동문들이 그냥 막 추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과학기술을 나라의 희망으로 보고 미래를 여는 학문은 과학기술이라고 생각해서 노벨상 나올 사람을 기대하면서 그거 보니까 카이스트가 잘하겠더라. 거기서 한 걸 보니까 그 사람이 사업자니까 부동산 사업도 하고 여러 사업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안목 있게 대학을 보고 사람을 봐가지고 카이스트의 교육 시스템, 카이스트의 그 학생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한 일들을 종합적으로 사업가 입장에서 판단해가지고 서울대가 아니라 카이스트에다 줬다고 해요. 이렇게 대학에다 주는데 좋은 대학에다 줘요. 그러니까 아니 거면 좋은 대학에 가야 돼요 지금. 그리고 가난한데 좋은 대학 간 사람에게 이런 그 투자를 했을 때 장학금을 줬을 때 기부를 했을 때 투자 효과가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사람이 고마워해서 감사해서 또다시 준 사람한테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기부 릴레이를 펼칠 거 아니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좋은 대학에다 줘요. 막 어떤 사람은 안 좋은 대학 나오는데 왜 지잡대 이른바 지방에 있는 잡대 삼류대 뭐 그렇게 무시를 하는 대학들 있죠. 대학 이름도 안 들어봤다는 그런 대학 나온 사람이 자기 목에다 주지 않고 우리 지연이나 혜련은 생각한다면 목에다 줘야겠지만 다른 데다 줘요. 여기 제가 사는 전북권에서도 그런 얘가 있었거든요. 정문술 같은 경우는 원대 나왔는데 역시 카이스트에다 줬단 말이에요. 아, 카이스트는 그렇지 않아도 국가에서 그렇게 혜택도 많이 주고 다른 사람도 많이 주는데 좀 나랑 달라 해도 안 줘요. 왜? 기부하는 사람이 자, 돈 벌어 남 주는데 그 남 중에서는 표신할 사람을 주는 거예요. 비전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간절히 원해서 이거 도와주면 되로 배워서 말로 섬으로 그렇게 생산할 사람한테 생산적인 데다 줘요. 이건 자녀한테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그 김범수라는 사람이 김범수 가수도 있죠. 건국대 부석고등학교 나왔다고 하는데 거기에 김범수 홀이 있대요. 아마 이제 그 카카오 김범수 거기다 기부해가지고 줬는가 본데 그 건대 다니는 건대 부국 부속 고등학교 다니는 그 학생들은 후배들은 가수 김범수가 그리고 나무 위키에도 보니까 네이버 거기도 역시 가수 김범수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참 우리나라 이 기업가를 좀 홀대하는 나라예요. 유명도에서 카카오 김범수가 더 앞설 것 같은데 가수 김범수가 먼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김범수가 10조 안팎되는 현재 그 주식 가격으로 해서는 그 중에 절반 정도를 기부한다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할까 하는 것 물론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그 버핏이라든가 빌 게이츠라든가 뭐 소로스라든가 이런 사람이 기부한다는 게 이제 기부와 세금과 그 다음에 어떤 장학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관여하게 한다든가 이 세금 영리한 세금 전략 아니냐 뭐 그렇게 저렇게도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이명박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김범수가 영리하게 처리하리라고 봅니다. 참 김범수를 보면서 떠올리는 게 이게 한 놈 밀어주기. 김범수가 이게 전남 담양 사람이더라고요. 담양이면 이게 제가 사는 전라북도에서 순창 바로 넘어죠. 그리고 바로 밑에가 이제 광주죠. 근데 그 아버지가 거기에서 오남매 데리고 살다가 이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상경을 한 거죠. 김범수가 지금 54세니까 제가 지금 58년 개띠고 제 동생들이 그 정도 한 셋째 넷째면 넷째 정도면 그 정도 되겠네요. 넷째 그 밑으로 되겠는데 오남매 중에 하나를 가르쳐야 할 상황인 거예요. 어찌 보면 워낙 가난하니까 무작정 해가지고 서울 올라갔는데 뭐 막노동하고 그 부인은 식당 일하고 지방에서도 하고 이제 위로 올라가고 또 할머니까지 데려가가지고 할머니가 이제 그 손자들을 키우고 그러는데 한 방에서 8명 정도가 이렇게 뒹구니 이게 2남 3녀 자녀들 그 다음에 부부 그리고 이제 그 어머니죠. 김범수에겐 할머니 한 방에서 8명이 산다는 건데 지금으로 보면 이거 아마 구경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저도 6남매지만 한 방에서 많이 잘 때는 4-5명씩 자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렇게 활개를 펼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니까 한 놈 밀어주기는데 이남 삼녀 중에 셋째라고 했는데 위에 누나들이 둘이 있었는지 아니면 형 하나 있고 뭐 누나 하나 있었는지 모르지만 세 번째니까 딱 다섯 번째잖아요. 근데 아마 공부를 잘했든지 비전이 보였든지 그 한 놈 밀어주기 자원이 제한됐는데 워낙 찢어지게 가난하기 때문에 한 놈도 가르칠까 말까 한데 그래서 이제 서울대를 가르치게 된 그런 그 부모였죠. 뭐 담양에서 참 그 아버지가 광주로 가지 않고 광주도 뭐 꽤 큰 도시거든요. 광주 직할시. 근데 과감하게 서울로. 근데 광진구 화양인데 화양이 뭐 저 성북 월곡이라거나 거기라든가 뭐 봉천이라든가 화양이라든가 거기가 빈민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호남 사람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둘 다 대학에 다녀서 십몇 년 다녀가지고 서울 이렇게 구경을 많이 했는데 그래 봉천동 거기고 화양동 옛날에 모진동 그랬는데 이름이 모진 게 뭐야 해가지고 바꿨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전라 사람 많더라고요. 거기에 그 한 놈 밀어주기 저도 참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큰 놈이 잘 나가야 그리고 다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한 놈이 아버지 도와서 하려면은 장남이 아무래도 빠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이제 힘을 합하면 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쉽기 때문에 한 놈 밀어주기 작전, 몰빵하기 작전에서는 대개 장남이, 아들이, 그리고 딸들은, 특히 큰 딸은 피해를 많이 봤죠. 그게 이제 그 뒤에 그 신상필벌을 놓고 한 놈 밀어주기가 잘 됐든 못 됐든 이게 참 분란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이제 어머니가 아프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자주 있고 병원에서도 가끔 그 사람들에게 통화하는 걸 제가 뭐 안 들을래도 이제 듣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거기서도 보면 딸들이 아들들을 원망하는 수가 꽤 많더라고요. 너는 그래도 고등학교로 나오지 않았냐? 너는 뭐 대학이라도 나오지 않았느냐? 내가 너 가르치는데 얼마나 그때 딱 제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80년대 후반에 제 고향 진안 용담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금산하고 이쪽 금산 영동 이렇게. 근데 영동 저쪽 무주 쪽이고 이쪽 금산으로 해가지고 대전 가는 쪽 중학교 교사였는데 그때 제자들이 지금 아마 50 안팎일 겁니다. 30 몇 년 됐으니까 35년째인가요? 그런데 그때도 중학교 나와서 여자들은 산업체학교로 갔습니다. 주간에 일하고 저녁에 공부하는 주경야도. 그리고 남자들은 되게 금산이라든가 뭐 진안이라든가 대전이라든가 대체로는 정규 학교를 갔어요. 전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지금부터 뭐 한 5년 안팎 되는 그 시대에도 여자들은 한 놈 밀어주기 작전의 대표 주자가 가족 대표가 되지 못했어요. 그걸 볼 때 김범수가 지금 54살이니까 만으로 우리 나이로는 지금 55 내지 56이잖아요. 아마 그 대표가 됐던 것 같아요. 남자지 공부 괜찮게 해야지. 그리고 한 방에서 8명이나 자는데 다 가르칠 수는 없지. 누구는 전문학교라도 간다고 하고 나 안 좋은데 대학이라도 간다고 지방대학이라도 간다고 하면은 다 보내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면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 한 놈 밀어줘서 잘 되면 우리 가족의 영광이요. 잘 더 나가면 가문의 영광이 아니겠느냐 해가지고 김범수가 그 대표로 됐던 거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공부를 잘하는데 아마 시험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수할 때 학원 뭐 제대로 다니고 그렇겠어요. 그 어려운데 그 나이에 재수하려면 서울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막노동하고 뭐 정액 도매 좀 하고 그랬다고 하니까. 그래서 가족 대표로서 내가 여기서 절망하면 내 마음이 어디에 유혹에 끌린다든가 마음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고 해도 그렇게 마음이 약해지려고 할 때 일편단심이 흐트러지려고 할 때 혈서를 썼다고요. 혈서를. 그때마다. 그러니까 지독하게 공부를 한 거죠. 개체는 용이 되려고. 그렇게 해서 실제로 IT 전사가 됐죠. 한 게임, 뭐 PC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요즘 카카오뱅크 10조 재벌이 됐잖아요. 10조 재벌 되는 데는 뭐 거의 9년 안팎에 그러면 대기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한 놈으로서 IT 전사가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공부를 잘했고 그리고 IT 전사들은 대부분 50대, 60대입니다. 지금 빌 게이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돌아간 스티브 잡스 그리고 우리나라 저 안철수, 김정주,
뭐 이혜진 네이버에, 그리고 여기 김범수 전부 다 50대 60대예요. 왜? 그때 IT가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미국은 더 빠르니까 60대들이 있고 대한민국에는 50대들이 딱 주름 잡고 있잖아요. 미국보다도 뭐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안팎 늦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엄청나게 빠르게 산업 전파가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그 흐름을 탄 거죠. 능력이 있었으니까 그러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모험적이었듯이 돈 한 푼 없었지만 방 한 칸에서 8명이 자야 했지만 도전해가지고 서울로 가서 어떻게 해서 하나라도 대학 가르쳤듯이 5남매 중에 5남매 중에 김범수만 한 놈 밀어주기에 수혜를 입었고, 그리고 유일하게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개천의 용이 되어 훨훨 날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형제의 희망이요 가문의 영광이었는데 어땠어요? 그 가족과 아내와 두 자식한테 나눠주고 한 250억 안팎 주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친인척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그 나머지 네 형제와 그 아내의 형제일 것 같고, 더 이제 가깝다면 자기 그 백부나 숙부가 있으면, 작은 아버지와 큰 아버지가 있으면 그 정도까지 한 집안에 100억 안팎을 주식으로 주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이사에서 그거는 아주 찌질하게 되면 부모마저 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여력이 있으면 넓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부모 형제까지, 그리고 친인척까지도 더 넓힐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남이 아니다. 우리 이렇게 가난하게 산 속에서 나에게 희망을 걸고, 그리고 이렇게 여자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인생을 다 희생했는데, 내가 아버지도 이렇게 아내도 형제들도 그렇게 해서 범위를 좀 넓히겠지. 이것까지도 이제 딱 씻는다든가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채용할 때도 그런 것도, 이게 참 그게 친인척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청와대에서도 그렇듯이 이게 주면 이것밖에 안 주냐고 나는 그럴 수도 있고, 100억이 용돈입니까? 사실은 이 로또 15억짜리 안팎 타는 그 로또만 돼도 가정분란이 일어날 수가 많은데, 집안에 한 집안에 100억씩 딱 주면 그것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데, 이것밖에 안 줘. 10조나 되는데 주려면 1000억이나 주고 아들랑 말해야 되지. 그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더 내놓으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관리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1억도 2억도 없던 사람들이 100억 주면 이거 관리 잘 못 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그 돈 준 끝이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기는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막 말이 많으니까 뭐나 너희들끼리 다 나눠 먹으려고 하냐. 그래서 이제 5조를 줬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사회에 기부를 하는데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지금 구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능력보다 더 많이 벌었다. 그리고 능력이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 그 안 되는 사람이 뻔한데 아마 자기 부모 같은 사람일 거고 자기 형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걸 거예요. 분명히 아까운 여자가 있다. 아까운 딸이 있다. 아까운 남자가 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포부는 컸지만 조금만 누가 밀어주면, 조금만 두드려주면, 조금만 더 투자하면 잘 나갈 사람이 있을 텐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이제 이 사업가들이 판단할 때는 아주 냉철한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돈을 더 생산적으로 써서 그 기부금 5조가 확대 재생산되면 50조, 100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사는 이 전북에서도 보면 얼굴 없는 천사가 나타나서 한 해에 몇 천만 원씩 내놓더라고요. 그런 돈도 골표도 안 붙었지만, 이름도 안 붙었지만, 얼굴도 모르지만 대단한 돈이죠. 한 해에 5천만 원, 몇 천만 원 내놓는 거, 아무리 이를테면 뭐 1억을 번다든가 외덕을 번다 하더라도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주는 사람도 모르고 쓰는 사람도 모르는데, 그러나 이제 용처는 되게 밝히긴 하지만,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줬느냐? 나는 가난한 사람들 보면 좀 죄책감도 든다. 그렇게 김은수는 얘기했더라고요. 해도 안 되는데 하는 그런 한계를 느낀, 아마 자기 부모를 보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에 영향을 준 시
에머슨의 성공이란 무엇인가 그 시를 보고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성공이 뭐냐 여러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는데 에머슨이라는 이 시인이자 목사는 뭐라고 규정했습니까? 랄프 waldo 에머슨의 시입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가운데 쭉 생략했습니다. 이거 그리고 이제 이 번역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에머슨이 시에서 읊고 있는 성공 개념은 뭐예요? 세상과 남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고 떠나는 것. 즉 본전 인생이라도 하는 사람. 김범수가 주는 것처럼 주고 가야 되지. 야, 나 좀 더 자라. 어떻게 국가에서 좀 빼먹을까? 왜 나는 이게 혜택을 못 보는 거야? 동사무소 찾아가가지고 항의하고 이것밖에 안 줘? 또 이재명처럼 막 이리저리 뿌려대가지고 보편으로 막 준다고 해가지고 표를 살려고 하는 행위처럼 그렇게 하기보다도 가난한 사람에게 갈 대로 가게 하는, 그래서 마중물이 되게 하는 그런 그 기부를 하면 좋으련만 정치가의 기부와 정치가들이랑 기부한다는 얘기는 참 듣기를 별로 못했습니다. 이명박은 뭐 상당한 자산을 기부한 측면이 있고 안철수도 그런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정치가들 기부는 아주 듣기가 좀 어렵죠. 기업가들 이번에 뭐 그 김봉진이던가요? 그 배달민족 거기도 그렇고요. 이렇게 세상을 좀 오기 전보다 떠난 다음에 인간 정형기가 인생 정형가라는 직업을 만들었지. 그리고 그가 떠난 다음에 누구 하나는 그 사람 때문에 좀 변했는가 몰라. 그 사람 좀 괜찮았어 또 그렇고 살고 간 것도. 그리고 마이너스 인생은 아니었고 뭔가 자녀들도 괜찮게 살고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갔어. 그 사람 앉았다 가는 데는 괜찮았어. 하면 괜찮은 인생입니다. 흑자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받아먹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고 이거 김범수 오조되는데 이걸 어떻게 또 타먹는 방법이 없을까 해가지고 국가 돈이든 기업가의 돈이든 세금이든 자녀의 돈이든 저도 자녀 첫째가 치워보니까 명절 같은데 돈을 주더라. 근데 제가 이거 부모한테 한 걸 생각하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야, 참 이렇게 3대를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것,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에머슨 시에서도 나오듯이 세상과 남을 내가 왔다 감으로써 조금이라도 낫게 더 바람직하게 만들어지고 떠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돈 벌어 남 주냐? 그래요. 돈 벌어 남 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공부해서 남 주냐? 그래요. 공부해서 전부 다 이건 내 거야. 내가 공부 잘했으니까 사법고시 패스했지. 그래서 의사 됐잖아. 근데 어떻게 돈을 줘? 의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품위유지비가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게 사법고시 패스하느라고 얼마나 힘든데 권력 잡았는데 어떻게든 강탈해야 되고 뭐 사기성 있게 긁어 모아야 되지. 누구를 죽이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죽어 있으면 그는 에머슨이 말한 성공 범주에 들어가지 못하죠. 왜? 자기한테만 낫게 만들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김범수만큼은 아니라도 더 벌어서 좋죠. 더 좋겠으면 되니까요. 돈도 잘 벌어서 우선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 풍부하게 만들기 바랍니다. 인생성형가 정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